그날 저녁,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과 막내딸 가족까지 모두 둘러앉은 거실이 이렇게 북적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 마음으로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죠.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다가 막내 손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다 같이 로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모두가 웃으며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진짜로 각자 숫자를 외치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7번, 딸이 15번, 사위가 23번. 손주들과 저희 부부가 나머지 번호를 골랐어요. 그 순간 가족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진짜 사러 갈 거야? 그 순간 큰아들이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응, 내가 지금 사올게. 마음속으로는 당첨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정한 번호라는 게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큰아들이 현금을 들고 근처 복권방으로 나간 뒤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는데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우리가 고른 번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죠.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맞아떨어졌을 때 온 가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진짜 1등 당첨된 거 맞지? 큰아들이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집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축하했죠.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기쁨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큰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여전히 흥분 상태였는데 아들 목소리만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가족들의 주의를 끌었죠. 잠깐만. 이거 내가 돈 내고 산 거잖아. 순간 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환호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딸이 제일 먼저 반응했죠. 뭔 소리야? 번호는 우리가 다 같이 정했는데. 번호야 그렇다고 쳐도 돈은 내가 냈잖아.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런 건 원래 돈 낸 사람이 주인이야.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기뻐했던 순간들이 모두 헛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내가 기른 아들의 모습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손주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어요. 신나게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죠.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래도 다 같이 한 건데. 아니야. 복권은 돈 낸 사람 거라고. 큰아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 그럼 우리 숫자 고른 건 뭐야? 놀이였어? 다 같이 한 거잖아.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서 말하는 게 의외였어요. 맞아요. 돈 낸 사람이 주인이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다른 가족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이런 일로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놈아, 가족끼리 이게 뭐야? 남편이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네가 돈을 냈어도 다 같이 나눠서 써야지. 하지만 며느리가 더욱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아버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낸 사람이 주인 맞잖아요. 딸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숫자 고른 거는 다 같이 한 거잖아. 그 말에 며느리도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그래도 돈은 우리가 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사위가 끼어들었죠. 이게 무슨 현실적이에요? 가족이 다 같이 고른 번호인데 그때 큰아들이 더욱 확고하게 말했어요. 어쨌든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 거야.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앞에서. 하지만 큰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기른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바보야? 믿고 다 같이 했는데.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처음부터 각자 돈 내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 말에 사위가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거실은 이제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욕설과 고함이 오가고 손주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내 마음도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큰아들은 당첨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큰아들이 이미 고급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모습을 이웃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혼자서 다 가질 생각이었던 거죠. 딸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려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서로 법정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딸 말도 일리가 있었죠. 정말 모든 가족이 참여해서 만든 번호였으니까요. 딸은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변호사가 공동구매로 볼 여지가 있대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큰아들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복권 관련 법을 찾아보며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재를 위해 큰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래도 가족이잖니.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손해볼 이유는 없어요. 큰아들의 말에서 더 이상 내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 간의 대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고 중재할 수 있는 힘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가족이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정말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첨금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적힌 서류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법정에서 맞서 싸우게 된다니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죠.
쟁점은 명확했어요. 현금을 낸 큰아들의 개인 소유냐, 번호를 정한 가족 전체의 공동구매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한 문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로또 가족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죠. 우리 가족사가 전국에 알려진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어요. 딸이 미안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복권 구매자가 명의자라는 원칙을 내세워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맞으니까 걱정 안 해요. 가족들이 각자 변호사를 끼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예전처럼 밝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정에서 내 자식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언론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우리 가족이 이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딸과 사위는 한쪽에, 큰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둘로 갈라진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죠. 딸 측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로또 번호를 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번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측 변호사는 복권법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복권법에 따르면 복권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번호 선정 과정과 상관없이 실제 구매자가 명의자입니다. 증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속사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 딸 가족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죠. 며느리가 증언대에 섰을 때였어요.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이런 큰 돈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숫자를 골랐어요. 정말 가족 모두가 참여한 거였는데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동안의 앙금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경제적 어려움, 서로에 대한 서운함, 오해들. 모든 게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신중하게 판결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정과 사회적 상식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한 거면 나눠야지라고 했어요. 판결일이 다가왔을 때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복권의 구매자는 피고인 것은 분명하나 번호 선정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했고 이를 공동의 의사로 진행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해당 당첨금을 가족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며 참여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분할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큰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가며 화난 표정이었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긴 게 아니라 모두가 진 것 같았거든요. 당첨금을 나눠 가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의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 평화로운 일상.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승리였을까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얻은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판결이 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아요. 당첨금은 법원 판결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큰아들은 아직도 저희와 연락을 잘 하지 않아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죠. 며느리는 아예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딸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오빠 이야기만 나와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가족끼리 이런 금기어가 생긴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늙었어요. 자식들이 법정에서 싸우는 걸 보고 많이 상심했거든요. 요즘엔 말수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그날 저녁을 떠올려 봐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로또 번호를 정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모두가 웃으면서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어제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날 로또를 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돈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가족은 여전히 하나였을 거예요. 명절마다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돈 받으셨으니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되어요. 정말 좋은 걸까요? 돈은 생겼지만 가족을 잃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가족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